네, 드디어 송파구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저는 송파구 청소년센터 꿈드림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강석중입니다. 먼저 이제 제 이력을 말씀을 드리면 원래부터 이제 상담이나 청소년 관련 일을 했던 사람은 아니고요. 이제 원래 이제 경영학과를 나와서 일반 이제 회사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진로를 변경을 하고 다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공부를 할 때 이제 진로를 다시 설정하는 과정에서 상담이라는 분야에 관심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상담 대학원을 진학을 했습니다. 2013년에 입학을 해서 2015년에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공주시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에 입사를 해서 3년 정도 그곳에서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을 옮겨서 광명시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에서 2년 정도 선임 팀원으로 일을 했고, 작년에 송파구에 오게 되어서 이제 지금 팀장으로 선생님들과 같이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상담을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청소년 관련해서 자격증으로는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이 있고, 그리고 따로 이제 한국상담학회에서 수련을 받아서 전문 상담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그 이름 그대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예요, 이름이. 주 대상은 학교 밖 청소년인데, 이 용어는 사실 이제 법률 용어고요. 이제 2015년에 이제 2014년에 제정되었고 2015년에 시행이 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려는데, 이 명칭에 이제 해당되는 청소년들은 이제 초, 중, 고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한 다음에 이제 3개월이 되기 전에 이제 자퇴를 한 친구들, 또는 이제 입학을 해야 되는데 입학을 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입학하지 않은 청소년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지만 자퇴를 하거나 또는 퇴학이 된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친구들, 그리고 아예 고등학교를 입학하지 않은 친구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저희 송파구 꿈드림에 적용을 하면은, 저희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주로 이제 자퇴한 청소년들이 가장 많고요. 주로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가 이제 본인의 그 생각과 다른 학교 생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이 있어요. 이런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또 하나의 이제 청소년들 중에서는 요즘 이제 좀 많아지고 있는데, 홈스쿨링을 하는 청소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이용하는 친구들 중에서 좀 어린 친구들은 홈스쿨링을 하는 청소년들 중에서 저희 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있고요. 또 하나의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저희 송파 관내에 여러 개의 대안학교가 있는데,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들 중에서 저희 센터를 이제 같이 이용하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의 청소년들이 저희 센터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좀 저희 센터에 온 친구들이 가장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학교 다니는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가장 큽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이 우선 가장 큽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이라는 것은 학업적인 고민 또는 이제 직업적인 고민들이에요. 이런 고민들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얻어가고자 하는 부분도 그게 가장 큰 친구들이 많고, 그 외의 친구들은 이제 좀 이제 정서적인 부분들도 이제 사실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인 관계라든지 사회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서 있는 친구들도 있고, 전혀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원래부터 이제 본인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를 지나가지 않은 청소년들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제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그런 고민들은 학교 밖이든 학교 아니든 차이는 크게 없다고 보아져요.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도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들도 똑같이 이런 고민들을 하는 동시대를 사는 청소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건물 자체가 이제 4층까지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지하 1층에서 지하 4층, 지상 4층 건물인데 저희는 지하 1층 그리고 지상 2층에서 4층까지 건물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층마다 이제 그 공간이 조금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 지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체육시설이나 그 다음에 뮤지컬 연습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실 개념으로 이렇게 공간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저희가 이제 인터뷰하고 있는 이곳이 이제 지상 2층인데 2층 건물은 저희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요리나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요리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휴게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아이들이 센터에 방문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뭐 차도 타 먹고 그 다음에 뭐 간식도 먹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쉬기도 하고 뭐 다른 프로그램도 이용하기 전에 잠깐 이제 대기하는 대기실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층에는 저희 센터장님이 계시는 센터장 사무실과 그 다음에 교육실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가장 큰 교육실이 있어서 이제 대규모의 인원 적어도 이제 20명에서 이제 30명 정도 인원이 수용할 수 있는데 큰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층은 멀티미디어실과 상담실 그리고 이제 멘토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멀티미디어실에는 컴퓨터가 이제 6대 구비되어 있어서 컴퓨터 관련 교육이나 또는 이제 저희 프로그램 중에서 컴퓨터를 사용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멀티미디어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상담실과 멘토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상담이 필요하거나 그 다음에 멘토 활동이 필요한 이런 경우에는 4층을 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옥상, 5층은 옥상입니다. 그래서 정원으로 이제 옥상 정원으로 이렇게 꾸며놔서 아이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잠깐 쉬거나 이제 밖에 이제 공간 시원한 공기도 마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뭐 저희 시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2층 같은 경우에는 요리 시설이 좀 갖추어져 있어요. 다른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센터에서도 이제 요리 시설을 갖추어진 데도 있긴 하겠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요리 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이런 특성을 살려가지고 아이들에게 요리 수업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자원이 있어서 저희는 꾸준히 이제 뮤지컬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사회성도 길러주고 자기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뮤지컬 프로그램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외부에 연계해서 이제 공모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을 해서 이제 사진 영상 프로그램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나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제 아이들이 사진을 찍고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리고 발표를 하는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성취감도 높여주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새로운 이제 진로나 이런 것들을 또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년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저랑 이제 처음 만났던 친구가 17살에 이제 만났어요. 근데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만 이 아이는 이제 조금씩 이제 17에서 18, 19, 20이 돼 가잖아요. 청소년이었지만 이제 20살이 넘어가면서 성인이 되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아이를 볼 때는 정말 위태위태해 보였고 걱정도 되고 이 아이가 정말로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내가 때로는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게 맞는 걸까? 이런 고민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별로 한 것 같지 않은데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이 아이가 한 사람의 어른이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리고 간혹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 하고서는 찾아오거나 또는 이제 연락을 하거나 꼭 연락하지 않아도 이제 SNS나 이런 데서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그때 이 아이를 만나면서
주었던 것들이 비록 큰 건 아니지만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었구나. 이 아이가 잘 성장해서 한 사람의 그 사회 구성원이 되어가지고 잘 성장하고 때로는 이제 뭐 연애도 하고 대학교도 가고 그 안에서는 또 이제 갈등도 있겠죠. 어려움도 있을 테고 하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성장하고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센터 떠나면 다시 오면 안 돼. 센터에서 이제 독립하라는 거죠. 독립해서 네가 이제 더 이상 의지 않고 혼자 서라는 말로 이렇게 가끔은 농담처럼 센터 다시 오지 마라. 너 이제 네가 서서 두 발로 서서 이제 살아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학교 밖 지원 센터는 이제 보통 이제 법률로 이제 정해져 있고요. 법률에 따라서 이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규정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이제 청소년 관련 분야를 이제 공부한 사람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청소년 관련 분야라고 하면은 이제 상담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복지학 그리고 청소년 학과 이런 쪽에 전공을 하거나 그래서 이제 2년제 그 전문학사 그리고 4년제 그 학사 그리고 그 이상의 학위를 조금 요구되어지고요. 요구와 이제 별개로 이제 이런 자격들이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관련 자격증이 있어요.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과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자격증만 갖춘다고 해서 이제 뽑아주진 않겠죠. 그러려면은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을 뽑을까? 그러면 이제 우선은 제가 볼 때는 청소년에 대해서 우선 관심과 그 다음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힘든 일이거든요.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열정들이 우선 기본적으로는 있어야 그래서 아이들과 만나는 것이 재밌어야 돼요. 즐거워야 되고 아이들과 활동하는 것들이 너무 힘들면 안 돼. 육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과 더불어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 또는 이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저희 말고 다른 이제 학교 밖 지원 센터 또는 이제 뭐 쉼터라든지 청소년 관련 시설들이 있거든요. 이런 시설에서 뭐 멘토도 좋고 자원봉사도 좋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에 대한 이해도 그 다음에 이해 이런 것들도 높여주면 좋겠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 그러면 저희 센터나 이런 곳에 일을 할 때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갈 곳이고 그리고 저를 성장시키는 배움터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살아갈 곳이고 저를 성장시키는 배움터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